몇 초간의 BBC 방송 화면 속에서 방콕의 한 고급 뷔페 레스토랑의 새우 한 쟁반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밀치고 맨손으로 집어 담으며 접시를 세 겹으로 쌓아 음식을 싹 쓸어가고 옆 사람들을 밀쳐냈다. 충격을 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행동 방식이었다. 그 장면은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곧바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을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에 불을 붙였다. 바로 그 생방송 순간부터 수천 개의 댓글이 이어지는 긴 논쟁이 시작되었다. 방송 직후 사건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단지 밀치기나 과도한 음식 담기 같은 장면 때문이 아니라 그 뒤따른 해명 방식 때문이었다. 중국 측 출연자가 이를 단순한 예외적 사례라고 주장하자 많은 해외 시청자들은 과거의 유사 사례들과 즉시 비교하며 이렇게 물었다. 여러 맥락에서 반복된다면 과연 예외라 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이 토론 구도로 전환된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문화 차이 뷔페는 마음껏 먹는 곳이라는 주장에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공공 예절의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스튜디오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은 일본인을 비하하곤 하지만 자기들 문제는 문화 차이라며 너그러움을 요구한다. 불편함은 먹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비판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논란이 되는 행동을 문화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책임 회피처럼 보였다. 또 다른 시청자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나라의 행동 방식은 세계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다. 아시아 여러 나라, 특히 태국이나 일본에서는 뷔페가 질서와 배려 의식을 동반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담아놓고 남기는 행위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공공장소의 사회적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굳이 게시판이나 경고문이 없어도 모두가 지키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논점의 핵심은 반복성에 있다. 국제 언론들은 비슷한 사례들을 다시 언급했다. 2018년 상하이 수입박람회에서 벌어진 시식난입, 노르웨이 크루즈 노리잔 조이에서 남겨진 음식이 80%를 넘었던 사례, 그리고 월정액 뷔페가 여러 이용자들의 공유카드 무제한 식사로 결국 폐업한 사례까지. 이러한 예시는 해외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패턴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 시청자는 이런 심리를 정확히 요약했다. 먹을 수 있다면 기쁘겠지만 결국 조금 남기고 나서 이것이 문화다라고 말한다. 이 지점부터 논의는 더 깊은 층위로 옮겨갔다. 언제 어떤 행동이 문화 차이로 간주되고 언제 그것이 기본 예절의 결여가 되는가. 그 답은 또 다른 널리 공유된 댓글 하나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예절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불필요하게 높다. 또 다른 시청자는 더 날카롭게 결론지었다. 그게 민족적 정체성이라면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만 하라.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된다. 논란이 세계적으로 번진 근본 이유는 훨씬 민감한 지점, 국가 이미지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편집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장면일수록 그 사회의 실제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메시지에 쏠렸다. 문화는 구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순간의 행동으로 증명된다. 세계가 서로 긴밀히 얽히는 시대에 신뢰를 만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다. 그리고 그런 인정은 공공규범을 최소한으로라도 공유할 때 비로소 생긴다.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유를 특권으로 남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 사건이 국제 화제로 번진 이유는 그 안에 숨은 질문 때문이다. 공동체는 말로 평가받는가? 아니면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순간 드러나는 행동으로 평가받는가?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세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많은 국제 댓글에서 주목을 받은 지점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가 아니라 공공공간에서의 행동 방식이었다. 국제적 뷔페 경험에서 이것은 자기 선택이면서 동시에 공동 질서 존중으로 이해된다. 자유롭게 음식을 고르되 차례를 지키고 필요 이상의 양을 가져가지 않으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기초 규범이 깨지는 순간 충격은 음식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 개인 이익이 공동 질서보다 우선된다에서 비롯된다. 태국 현장에 있던 여러 관광객들은 끊임없는 밀침과 몇 분 만에 음식이 모두 사라지는 장면을 촬영했고 식사 공간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과정을 목격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기 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호텔 식사의 질서와 너무 큰 괴리를 느끼며 그저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당혹감은 곧 온라인 논쟁으로 번졌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인가? 아니면 공동체 의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더 근본적인 신호인가? 일부 해외 이용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논란이 SNS로 확산되자 반응은 더 이상 한 번의 현상이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반복 보고된 경험들과 비교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많은 이들이 호텔, 크루즈, 관광지 등에서 겪은 유사한 사례를 꺼내며 비난이 아니라 왜 국제사회가 점점 더 경계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 했다. 그중 대표적인 댓글은 이렇게 기록했다. 호텔에서는 지저분함 수준이 아니다. 수건, 슬리퍼, 비품, 매트까지 가져간다.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절도다. 또 다른 반응은 비난보다는 규범 격차에 주목했다. 예전에 인터넷 카페에서 일했는데 중국인 손님이 화장지며 위생용품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물건을 벽에 붙여놓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국제사회가 한 문화를 생활 속 장면으로 인식할 때 공공의식의 격차가 곧 이미지의 격차가 된다. 논쟁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대하는 공공예절 수준이 이 사건이 드러낸 현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줄서기, 순번 지키기, 공공질서 유지가 법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 반대 장면을 보면 충격 반응이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뷔페 사건은 단순히 음식 낭비 문제가 아니라 공동규칙에 얼마나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단순한 자극성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사회적 층위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회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 위에서 굴러가고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곧바로 거리감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면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먹었는가가 아니라 공공공간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역량에 있다. 이러한 역량은 어느 문화권이든 단기간의 교육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해외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불편감이었다. 편안해야 할 식사 공간이 불안한 장소로 변하고 늦게 온 사람은 이미 공유 자원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국제적 토론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준 역시 자유에 대한 세계적 이해 방식이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이다. 문화 차이가 다양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거울로 받아들였다.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공공예절과 문화적 내면화는 오랜 시간의 축적과 훈련, 그리고 체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문화는 수입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서 길러지는 습관이다. 한 공동체가 국제 무대에 설 때 이미지란 보여주려는 장식물이 아니라 시나리오 없이 드러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공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단지 식탁 위에서도. 그래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비난이 아니라 자각에 가깝다. 한 사회가 평가받는 순간은 화려한 전면이 아니라 무대 뒤편 일상의 단면들이다. 문화는 표어에서 드러나지 않고 카메라가 없을 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를 아주 섬세하게 정리한 한 댓글이 있다. 문화란 부유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음식이 놓인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이 사건이 전 세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논점은 뷔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책임 사이의 균형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불편함? 놀라움?
아니면 그 당연해야 할 공공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상실감? 당신은 침묵했을까? 아니면 조용히 한마디 건넸을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달라. 당신의 시선이 이 논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함께 해주어 감사하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자.